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보개기 27회 기출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용어의 정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용어 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기업,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고요.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종별은. 자, 그 다음에 니은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포함합니다. 니은 그래서 맞고요. 디귿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그렇습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죠. 직업의 줄임말이 업입니다. 따라서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도 단 한 번 중개만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등록 2번 자격 및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2개월이 X네요.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에 1개월, 2개월 숫자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45번에 1번에 있죠. 1개월은. 2개월은 3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장이니까요. 꼭 좀 이것은 자주 보셔서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자격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는 것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자격은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동그라미 6번, 7번 즉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4번 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해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판례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 똑같죠? 자격 취소가 양도되어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선고돼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숫자 7은 암기 프린트 39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심의위원회에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틀렸네요.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따라야 되죠.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책된다, 배제된다. 즉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 옳은 것입니다. 1번 10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예방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은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예, 이게 맞습니다. 상법상 회사라면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를 말합니다. 시험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X입니다. 상법상 회사이면 됩니다. 이 자본금 5천만 원은 정부에서 삭제한다고 입법 예고는 했는데 아직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본금 상한 규정을 삭제하겠다 했는데 제가 건의를 했죠. 이 자본금 때문에 법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을 하면 6가지 업무만 겸업을 할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6가지도 겸업하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법인 안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어쨌든 4번이 현재는 옳은 내용입니다.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